문제 보자. 제시문 가에서부터 라까지를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이랬어요. 경희대가 2013 모의논술 문제를 보니까 2013 모의논술 문제, 2013 기출문제, 2012 기출문제 모의논술 문제가 달라졌어요. 패턴이 달라졌어요. 아마도 논술 문제 좀 어렵게 내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분명해요. 1번도 이렇게 내진 않으셨어요. 제시문 4개를 분류하는 게 아니었고 경희대는 아주 전통적으로 제시문 2개를 비교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2개를 비교하면 좀 쉽지. 어떻게 반대되는 것만 잘 따져보면 되니까. 근데 4개를 하는 순간 머리가 좀 복잡해지잖아. 2개보다 4개가 되니까, 그지? 자, 그렇게 내셨고, 또 이제 좀 이따 검토할 2번 문제도 이제 자수가 일단 늘어났어요. 1200자 막 이렇게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아마 최저 등급을 낮추고, 논술 문제를 좀 이렇게 어렵게 내서 논술 자체에서 변별력을 가지고자 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제시문 가에서부터 라까지를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라는 문제는 사실은 경희대에서는 처음 내지만 생소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들 메모하시면 어느 대학교 문제와 똑같은 문제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성균관대 1번 문제와 똑같은 문제예요. 성대 1번도 제시문 4개를 분류하고 요약하는 것을 요구를 했어요. 예, 근데 그 패턴이 이제 지금 이 경희대에 그대로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제시문 4개를 분류하고 요약하는 형식의 문제를 내는 학교가 우리 경희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하고 중앙대가 있어요. 중앙대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중대 1번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대 1번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작년 기출문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카톨릭대 문제도 제시문 4개를 이렇게 분류하도록 하는 문제가 이 4개 제시문을 이렇게 분류하고 요약하시오라는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시문을 2개씩 나누면 되겠죠? 2개씩, 그죠? 네, 2개씩 나눠가지고, 그 테마로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니들한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 500자에서 600자 정도의 사이라면, 가정법이야. 500에서 600자 정도의 사이라면, 이 분량도 좀, 고려하면서, 대답해 보세요. 단락 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락 구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지, 그지? 예, 뭔가 좀 이렇게 단락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죠? 예. 자, 보시면, 성균관대 문제를, 이 선생님이 강의할 때는, 이러한 문제 답안을 2단락으로 구성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설명을 했고, 통상적으로 2단락이 맞아요. 자, 이제 메모하십니다. 2단락으로 구성한다. 네. 단락 구분은 2단락 구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를 보면 분류하고 요약하시고 그랬으니까 선생님 1단락은 분류고 2단락은 요약이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예, 근데 사실은 2단락 구성할 때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1단락은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분류 1이죠. 분류 1. 그 다음에 2단락은 분류 2죠. 이러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분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 제시문 가가 있으면 제시문 가하고 뭐가 될지 모르겠지, 그지? 나 중에 하나겠지. 야,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하고 그랬는데 설마 제시문 3개 하나는 아닐 거 아니냐, 그지? 2개 다. 역대로 지금 제시문 4개를 분류할 때 2개가 아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 오케이? 예, 그러니까 2개가 확실합니다. 예, 이게 나다라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죠? 예, 이걸 2개 요약하면 되죠. 1단락에 요약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2개 제시문을 또 요약하면, 그러면 이제 아주 적절하게 분량은 이제 250 혹은 이제 뭐 300 이렇게 구성하면 아주 깔끔하게 답안이 구성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건 처음에 이제 이 분류를 한 이제 기준이 나와야 될 테니까 무슨 근거로 가하고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 2개를 이렇게 나눴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쓸 때는 제일 첫 문장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제시문들은
가로 분류된다. 첫 문장 이렇게 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분류 1이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쓰느냐. 가하고 무엇은 어떠어떠한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가하고 짝 지어진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통점이 뭐다?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 요약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분류했던 다른 제시문 요약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2단락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면에, 이제 뭐, 나라가 될지, 다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무엇은 어떠한 입장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오케이. 예, 그리고 두 개를 또 요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 나오는 말하고 여기는 나오는 말이 있잖니, 서로 상반되게 쓴다 그러면 아주 멋진 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자. 상반되게 쓸 수 있는 문장이나 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 안 나올 것 같으니? 제시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테마는 나오지만, 아주 그냥, 이 공통점이 무엇이다. 이렇게는 제시문이 나오진 않았겠지. 내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죠? 그 주제에 맞게끔 어떤, 표현하는 말을 생각해내야,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공통부분 생각해내야 분류가 잘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제시문 하나당 한 120자 정도? 예, 그죠? 예, 그 정도로 작성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시문 하나당 한 세 문장 정도로 요약해내면, 그죠? 깔끔하게 이 물어보는 말에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2단락 구성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3단락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할 테니까 3단락 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지우고 설명드립니다. 요건 이해되셨죠? 그죠? 오케이. 3단락으로 구성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1단락은 뭐고, 2단락은 뭐고, 3단락은 뭘까요? 예? 자, 3단락 구성의 방법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 문제를 출제한 교수의 예시 답안을 보면 3단락으로 구성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출제한 교수의 예시 답안을 보면, 예. 그러니까 뭐 2단락 쓰든 3단락 쓰든,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단락 구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1단락은 분류를 하십니다. 네. 분류한다라는 거죠. 그럼 2단락은 뭐니? 가하고 뭔지 모르겠어. 이거를 요약합니다. 그러면 3단락은 뭐니? 3단락은 오케이.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거를 요약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이 2단락 구성할 때 앞에 이제 이 두 개 짝지어진 제시문들의 공통점을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그지?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런 얘기들을 여기다 다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처음에 이런 얘기 써줍니다. 제시문들은 서로 분류된다. 혹은 이렇게 돼서 가능합니다. 제시문들은 혹은입니다. 이게 여기다 쓰자. 혹은 첫 문장이야, 첫 문장? 첫 문장이야? 혹은 제시문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다. 공통 논제를 써주는 거죠. 일단은 글로 말하면 서론인 셈이죠. 여기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써줍니다. 예. 이제 두 번째입니다. 무엇은 공통점 써줍니다. 어떤 입장이다. 반면에 무엇은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 100자 될 거예요, 이거. 한 100자에서 한 150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0자라고 했을 때 한 4, 500자 정도로 이걸 요약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너무 길지 않은 게 좋겠죠. 요약할 것이 많으니까, 그지? 두 개씩 요약할 것이 많으니까. 자, 이것도 방법이 되겠는데,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2단락으로 구성해도 오케이, 3단락으로 구성해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3단락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 문제를 출제한 교수는 3단락으로 구성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2학년이면요 연습하실 때 3단락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단락이든 3단락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하고 친구가 누구냐라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가하고 친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찾고 또 그것의 공통분모를 찾는 거, 그리고 이 공통분모끼리 분리된 이 제시문들을 어떻게 그 상반되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